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처급 통역의 실제 1차 시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면 강의를 지금 시작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 녹화 수업은 아마 요 4회차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과 한 3, 4개 과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개학을 해서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어, 다음 주에 아마 대면 강의가 잘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화 문장을 가지고 그 이제 한국어 문장에 담겨 있는 이제 정보들을 수화 문장으로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이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주로 이제 1층에서 많이 담당을 합니다. 이제 1층이라 함은 손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근데 1층에만 뭐 의미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고 2, 3층에도 있죠. 근데 2, 3층에는 특히 이제 문법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문법 정보는 이제 한국어 문장에서는 이제 조사나 어미, 뭐 어순 등에 이제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화는 이제 어, 1층과 함께 동시에 표현되는 2층, 3층에 또는 뭐 4층, 5층 그게 그때 이제 그때마다 달랐죠. 뭐 어떨 때는 뭐 눈썹, 눈, 시선, 뭐 입 모양, 그다음에 뭐 혀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턱, 볼, 그다음에 몸의 방향, 특히 공간 이런 것들이 동시에 2층, 3층에 나타나서 문법 정보를 또는 이제 의미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걸 동시에 볼 줄 알고 해석할 수가 있고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되게 공간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간을 통해서 이제 주어 그죠? 2인칭 복수죠. 여러분 그다음에 보는데 누가 보는지 그죠? 주어죠. 누가 나를 보죠. 목적어가 표시돼 있죠. 동시에.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1층에 그러니까 1층에 적긴 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적으면은 이렇게 적어야지 맞는 거죠. 이제 A 공간 시작점을 통해서 이제 주어가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끝점을 통해서 이제 공간이지만 이제 목적어가 표현돼 있죠. 그래가지고 보는데 누가 보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를 보는 거죠. 목적어. 그다음에 이건 새로운 주어죠. 주어 변경이 있으면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주어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생략을 안 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어는 워낙 생략 현상이 심해서 그 관성 때문에 수어 표현할 때 잘못된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불쌍한데 그죠? 얼마나 불쌍하죠? 어느 정도로 불쌍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심하게 불쌍하죠, 그죠? 볼을 그 정도 어느 정도 불쌍한지를 볼의 부풀림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근데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불쌍하죠. 지금 불쌍하다 수화를 1층에다 하는데 입술도 약간 내밀었지만 이게 볼을 부풀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볼을 부풀렸죠, 그죠? 예, 심하게 불쌍한 겁니다. 아주 많이 불쌍한 겁니다. 어느 정도 불쌍한지를
예, 볼의 부풀림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볼의 부풀림은 이 주어 나나 또는 그 이후의 문장들 있죠. 이와 관련이 없어. 오직 불쌍하다 관련이 있는데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어떤 의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단어의 구성 요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의미를 추가하죠. 이제 어느 정도 불쌍한지 좀 보시면, 네, 그러니까 심하게 불쌍한 거죠. 아주 불쌍한 겁니다. 그죠? 볼 부풀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내가 뭐 아주 불쌍하다, 굉장히 불쌍하다, 뭐 이렇게 앞에서 한 장을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비수지 펴지죠. 볼의 부풀림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불쌍한지를 이렇게 정도를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이런 그러니까 볼 부풀림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할 때만 의미를 추가하거나 문법 정보를 전달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그죠? 당신이 나를 돕죠, 그죠? 이때는 이게 뭐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이땐 T가 안 나타난 거죠. 이건 목적어잖아요. T가 안 나타납니다.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못합니다. 이거는 주어가 아니라 이거는 목적어죠. 그러니까 그죠? 나라는 존재를 그죠? 여러분이 나를 좁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여기다 써야 되구나. 그래서 이건 주어죠. 그죠? 요건 주어죠. 요건 T가 나타나죠. 요건 주어죠. 내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그죠? 몸의 방향도 그렇고 시선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감사하죠. 네, 여러분한테. 이것도 순간적으로 이제 주어가 바뀌진 않아서 생략해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주어 그러니까 생략 안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수어는 웬만하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워낙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이게 맥락상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요 시선에 의해서 주어 표시되는 거. 물론 요 앞에 주어도 명시어 표시되어 있지만 이때 일어나고 해보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렇게 1인칭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해보다 일어나다 동사는 주어가 1인칭으로도 쓰일 수 있고 너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3인칭에서도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주어가 누군지가 이런 시선을 통해서 보통 동반이 됩니다. 요 앞에 요거로도 이제 주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동사를 보면 주어를 알 수 있는 언어가 한국 수어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층의 단어들이 어쨌든 이제 일상적으로는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단어 자체를 모르거나 속도나 이런 걸 적응이 안 되면 이제 1층에 손만 보다가 끝나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이제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도를 볼 수 알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보도록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을 자 여기다가 공간 설정했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그 다음에 그 t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주어였죠. 주어죠. 그 다음에
예, 보다 할 때 그냥 보다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의 방향에 의해서 주어와 목적어 이때는 이제 A가 여러분으로 설정됐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간을 통해서 이제 주어 목적어까지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나 이거 정말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근데 주어죠. 내가 그죠? 내가 주어예요. 근데 요 나하고 요 나는 다르거든요. 요거는 주어고 요거는 목적으로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불쌍하다로만 보면 안 되고, 예, 뭐요? 볼이 불풀려졌으니까 이것까지 봐서,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뭐 하여간 뭐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이제 불쌍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 이때는 나를이죠.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이 돕는 거죠. 이쪽은 계속 여러분으로 설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돕다로만 보면은 수화가 안 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요 수화를 그러니까 요 수화를 그러니까 초보자나 이제 단어만 배운 사람들이야 뭐 그냥 이거를 돕다로 이해하는 돕다로 보는 거는 뭐 이해해야죠. 초보자니까 이제 갓 단어만 배웠으니까 아직 문장이나 문법을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보고 연습하게 되면은 수준이 되면 여러분이 이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와 이거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초보는 돕다로만 보지만 요 놈을 근데 이제 뭐 좀 이제 수화를 배우고 익숙해지고 문법을 안다라고 하면 요 놈하고 요걸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 여러분이 나를 돕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뭐야? 내가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요거는 단어 하나가 표현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가 그러니까 그 앞에 공간 설정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어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돕다 손에 이제 돕다라는 의미와 함께 공간 시작점 끝점 이런 손의 방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장이 표현된 거죠. 사실은 뭐냐면은 한국어 수준에서는 문장이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주어 그러니까 주어도 표시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돕다 이렇게 하나의 이제 주어 목적 동사로 구성된 문장이 표현된 거라는 거죠. 이것도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문장이 표현된 거죠. 이번에는 어떤 문장이 표현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돕다. 이렇게 문장이 표현된 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문장이 표현된 놈을 갖다가 어? 단어만 가지고 그냥 요거를 1층만 봐가지고 여기 있죠? 나 돕다. 이걸 나 돕다로만 해석을 하고 볼 줄 알면 굉장히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이해한 거고 수화를 수어답게 본 게 아니죠. 수화를 수어답게 보려면은 이제 이런 1층의 단어와 함께 1층에 주로 이제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죠.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2층, 3층 이런 공간을 통해서 주어와 목적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문장이에요. 이거는. 요거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돕다로 보시면 안 돼요. 요렇게나 요렇게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요렇게나
A 돕다 1이나 그죠? 1 돕다 A나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까지 고려해서 2층 3층까지 고려해서 이걸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화를 수어답게 보는 거고 수화 실력이 늡니다 나중에. 근데 이거를 그냥 1층만 봐서 나 돕다로만 이해하시면 수화가 안 늘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뭐냐면은 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뭐지? 이런 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명확하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지금. 아까 요거 이런 경우도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그죠? 분명히 문장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걸 단어로 이해하면은 독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목적어를 명확하게 정보를 담아서 표현하셔야지 통역을 하셔야지 한국어처럼 그냥 단어만 나열하고 끄시면은 안 봐요. 농인분들이 보다가 못 알아먹겠다고 아, 저 사람은 이제 수화 못하는구나, 수화 사용자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예,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딴짓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고맙다고 하세요.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화 통역사의 인생을 망치죠. 그렇게 한 10년, 20년 고맙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고마워 하시는 줄 알았다가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고 바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나 주어죠. 난 안 한 것 같지 않나요? 나 안 한 것 같아. 나 안 했죠, 그죠? 안 했어요. 이건 생략 가능하거든요. 주어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하셔야죠. 원래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고마움다. 고맙다도 이거 고맙다로만 보시면 안 되고 앞에 이거 요 A가 공간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죠? 이쪽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걸 다른 쪽에 감사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몸의 방향이 다른 쪽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방향이 이쪽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거고 이쪽에 감사하면 여러분은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선은 지금 보면 약간 이쪽으로 하고 있죠. 1인칭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죠. 내가. 근데 왜 네가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선이 달라져요. 그리고 요 행위를 감사하는 행위를 뭐 제3자가 하면은 역시 또 시선이 주어 그러니까 시선은 보통 주어를 쫓아가고 몸의 방향은 목적어 있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쫓아가요. 그리고 약간 이제 물론 앞부분에 이렇게 그 정말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농인들도 이해를 하세요. 워낙 한국어에서 정말 감사하다 이 표현을 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농인들이 보는 거는 요 어느 정도 감사하는지 있죠. 요 볼 모양 있죠. 그러니까 보면 근데 아까보다 세진 않죠? 이것도 약간 정도가 들어가 있긴 한데 볼이 약간 부풀러져 있지. 그러니까 아까 불쌍하다하고 비교하시면 이건 확실히 불쌍하잖아요. 그죠? 세게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그 들어갔어요. 그 돕다에서도. 근데 확실히 도와준 거죠. 좀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애를 써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게 평상시에 볼 모양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감사하다 할 때 약간 들어가죠. 약간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보실 때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상시에 볼 부풀림이거든요. 평상시 모양이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뭐예요? 진짜 세게 불쌍한 거죠.
이거는 이제 워낙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요거하고 아까 평상시하고 그다음에 예, 도울 때도 약간 살짝 나타났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돕는 정도가 세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애를 써서 노력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를 써서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게 평상시거든요. 근데 예, 여기 보면 살짝 부풀었죠. 살짝. 그러니까 아주 세게 감사하신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약간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평상시의 볼보다는 좀 부풀어졌거든요. 보통 이상은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보통 농인분들은 그러니까 청인들은 한국어 사용자들은 주로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요 정말이 붙어서 그 정도를 표시한다고 요거에 반응을 하겠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요 단어에 오히려 이제 의존하고 반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여기다 안 적었네. 고맙다 할 때 이제 농인분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요런 그 볼 부풀림 여기도 잠깐 나타났죠. 그다음에 여기도 잠깐 조금 삭각. 그러니까 오히려 요거에 반응을 하세요. 어느 정도 고마운지를 요거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자료인 거예요. 동사와 함께 표시되는 요 볼의 부풀림 있죠. 이런 게 어느 정도 같은 거. 여기서는 이제 볼 부풀림인데 이제 입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조음자들이 사용되거든요. 이 경우는 볼 부풀림이에요. 요거에 오히려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내가 일어나는 거죠. 시선이 지금 1인칭 돼 있죠.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어나는 거면 시선이 상대방을 쫓아갑니다. 제 3자가 일어나는 거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건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시선으로 주어가 표시되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시선으로 돌아가잖아요. 2층, 3층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볼 부풀림에 따라서 정도 표현들 뭐 어느 정도 고마운지 얼마나 불쌍한지 이런 것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알고 보면 잘 보이기 시작하는데 또 역시 그렇다고 이 볼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화 보실 때는 이제 시선이 상대방의 눈을 보셔야 되고 뭐 쑥스러움 코라도 보시는데 정답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시면서 이 손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발은 봐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보시다 보면은 내가 눈으로 안 보면 그러니까 수화를 온전하게 보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시선 포함해서 눈썹, 볼, 뭐 이런 턱, 그다음에 손까지 해서 이걸 봐야지만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거나 아니면 A인지 B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죠? 지금 이거는 똑같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주어로 쓰였고 요거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손은 똑같아요. 둘 다 나죠. 한국어라면 근데 여기에는 는이 내가 뭐 나는 에서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라는 거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한국어라면 를이 붙어서 이게 목적어라는 거 알려주겠는데 조사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 수화에는. 그러면은 관건이 지금 보면 요거라는 거죠. 지금 여긴 T가 있고 여긴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예, 이거는 나타나지 않은 거를 나타나야 된다. 왜냐면 이 주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나타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주어니까 t가 나타나거든요. 여기도 나타났지만. 근데 이게 순식간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는 짧잖아요. 근데 불쌍하다 다음에 이건 주어나 이런 거 관계 없으니까 사라져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보셔야 되고 함께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함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어 사용자는 이런 기대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형적으로 쭉 일직선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봐주는 그 다음에 것은 그 다음에 항상 정보가 앞에 단어나 이런 그 문장 다음에 뒤에 게 후치사로 뒤에 이렇게 추가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건 영어도 그렇잖아요. 일본어도 그렇고. 근데 수화는 그죠? 원래 한국어라 그러면 나 다음에 는이 와야 돼요. 여기에 그죠? 나는 그게 안 나타나요. 이게 안 나타나고 는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요 위로 그죠? 동시에 2층에 이제 2층, 3층 눈썹하고 눈 이런 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동시에 봤을 때만 이게 주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길 보셔야 돼요. 시선을. 그러니까 시선은 여기에 맞춰 놓고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면 여기다 맞추셔야 돼요. 시선을. 눈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시야가 좁아져요. 이렇게 여기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 먼저 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죠? 여러분 보다 나 불쌍하다 나 돕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 혼자 일어나다 해보다 이렇게 단어만 해도 어떻게 얼추 그 간단한 문장이나 이렇게 초보 수준에서는 어떻게든 메꿔서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복잡해지고 전문 통역사로 일할 때는 정말 날림공사가 돼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걸 못 보고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시선 보면서 그죠? 여기 그죠? 이 공간을 여러분이라고 설정했다는 거 보셔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T라고 하는 것도 아까 봤어야 되죠? T잖아요. 그죠? T. 그냥 보다가 아니라 뭐예요? 요놈이 나를 돕는 거잖아요. 주어 목적어까지 봐야 돼요. 문장이 표현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 이거 주어예요. 자 불쌍한데 어느 정도 불쌍해요? 심하게 그죠? 거기다 내가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시선. 그리고 나 T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이 돕는 거죠. 도와서 나가 그죠? 정말 당신한테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봐야 됩니다. 나 주어예요. 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하고 좀 그러니까 바로 대비되고 이런 거 보면 좋은데 지금 어디도 찾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일어나는 거면 시선이 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손은 똑같죠. 손은 똑같죠. 내가 일어나든 네가 일어나든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일어나는 경우 이 시선이 1인칭 공간이고 가슴 앞을 바라봐요. 2인칭이면 상대방을 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해보는 게 내가 해보는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딱 문장 끝나면 평상시 시선을 원래대로 동시에 보셔야 돼요. 동시에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수시로 수화 동화 그 수화 영상 도서든 뭐 수화 그 한국 동화 뉴스든 요새 많잖아요. 영상들 그래서 많이 보고 새로운 단어도 익히시고 그 한국 수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아셔야 되는데 단어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문장 구사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구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문법에 맞게 이제 공간도 활용하시고 주어 목적어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쌍한 건지 어떻게 돕는지 누구에게 고마워하는지 누가 일어나고 누가 해보는 건지를 그러니까 주어죠. 결국 주어가 뭔지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막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거기다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후치사 방식이 아니라 앞에 단어에다가 조사 어미 또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2층, 3층에다가 정보를 담잖아요. 이게 한국어 사용자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이래야 돼요. 수화는. 이게 없으면 수화가 아니에요. 이런 거. 2층, 3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공간 이런 거 없으면은 수화가 아니에요. 농인분들은 그냥 밋밋하다고도 하고 그냥 뭐 청인처럼 수화한다고도 표현하지만 결국 그냥 수화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만. 이렇게 1층만. 그러면 이게 문장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단어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1살, 2살짜리 아이가 뭐 아빠, 우유 이렇게 말을 하고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뭐 아빠 회사 이러면은 그죠? 이런 문장 쓰거든요. 그 아빠 장난감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빠가 회사 간다는 건지 회사에서 갔다 왔다는 건지 이 아빠한테 장난감 사달라는 건지 달라는 것인지 그죠? 그때 맥락에서 추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죠. 뭐 1살짜리 2살짜리가 여기다가 조사나 어미까지 정확하게 한 문장을 다 완성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수준인 거예요. 이 수준. 지금 이게 단어만 나열하면 10살 20살 되면은 이렇게 말했다 언어장애입니다. 20살짜리가 뭐 그죠? 30살짜리가 뭐 그죠? 아빠 장난감 이러면은 어유 언어장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그 상대자로 인정이 안 되죠. 길 가다가 이러면 도망가죠. 다 큰 사람 이러면. 그 주어 목적어 정보가 그러니까 동사 정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세련된 문장 뭐 문학적인 표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런 완성된 문장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조사나 어미를 적절히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빠가 장난감을 뭐 주셨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근데 요런 그 가나 을 그다음에 요 어미 셔 이런 거 해당되는 게 2층 3층에 담겨 있어요. 수화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이게 전체를 보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어느 중간 쌓이면은 그걸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게 되면은 이제 느리더라도 서서히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걸 담으려고 해요. 그거를. 아 이거 주어니까 아 눈썹 올려야 눈에 힘을 줘야지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자동화도 되고 공간에 의해서 공간 설정도 하고 이제 주어 목적어도 표현한단 말이죠. 이런 거. 그게 나타나면은 이제 농인들도 좀 느리고 하더라도 주어 목적어 이 정보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불쌍한데 어느 정도 불쌍한지가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수지 표지로 그죠? 볼의 볼풀림으로. 아 그렇게 불쌍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볼 맛이 나잖아요, 그죠? 이제 수화 사용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수화가 한국어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게 단어만 알아서 되는 거면 좋은데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수화 농학교 교사도 그러는데 통역사 중에도 단어는 진짜 많이 하는데 애는 많이 쓴 거죠. 근데 언어 장애로 머무는 분이 많아요. 단어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어만 나열하고 앞 2층, 3층이 없어요. 문법 정보나 요런 그 의미추가 있죠.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상세화한다고 할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애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보식 문장 언어장애 수준인 거예요. 이게 애들이 그러면 용서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초반 학생이 그러면 귀엽죠. 그러니까 뭐 수학 배우는 게 어디예요, 그죠? 고마운 일이고 그죠? 근데 전문 통역사가 월급 받고서 시간당 뭐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는 뭐 몇십만 원 받고서 언어 장애 수준의 이런 발화를 하면 수어 문장을 산출을 하면 원래는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죠. 쟤 잘라라. 쟤 끌어내려라. 쟤 수화 이제 못 알아보겠다. 그걸 이제 수화 배우고 몇 개월 만에 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되죠. 반성의 계기가 되고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 얘기 들으면 못 바꿔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언어 장애인이 갑자기 이게 되겠어 이게. 그런 사람 왕왕 봅니다.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은 제 수업 그 통역하시는 분 중에도 둘 다 요새는 2인 1조로 하니까 둘 다 그런 경우도 있고 더 불행은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은 A급이고 한 명은 언어 장애면은 이제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러면은 30분마다 한 사람 이제 농인들은 이제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쟤 잘라라 이렇게 막 그냥 원성이 자자하죠. 이제 그런 꼴을 안 당하시려면 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1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 꾸준히 하세요. 근데 2층, 3층을 이제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럼 문장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농인이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거를 딱 돕다로 이거를 그냥 딱 단순화 시켜버리면 실력이 안 늘죠. 그리고 농인들은 돕다 하나만 단어를 알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돕다와 그죠? 밑에 돕다는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를 돕는 거고 이거는 내가 여러분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좋은 이렇게 진짜 수학 문장 있잖아요. 이 진짜 수학 문장을 여러 번 많이 보세요. 반복해서 이렇게 구간 반복 거셔가지고 그 대면 강의 시작하면은 제가 강의실 컴퓨터에다가 원본 파일을 복사해 놓으니까 USB로 카피해 가셔가지고 여러 번 진짜 한 100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한 문장을. 근데 100번 보더라도 1층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화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그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겹겠죠. 아, 이거 뭐 아는 단어들인데 뭐, 그죠? 알고, 이거 단어, 알아. 다 아는 거지 뭐, 이제 됐다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통역 인생이나 수화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예, 이걸 볼 줄 아느냐가 관건이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특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공간까지 해서. 그죠? 요 공간이 갖는 의미 볼 줄 아셔야 되고, 그죠? 문장이 표현했다 그랬죠? 그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 요 놈이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거죠. 거기다가, 예, 주어져 요분은 T, 그죠? 눈에 힘 주시고 눈썹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은 주어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걸 못 보면은 상대를 안 하는 거죠. 농인들은 이게 안 나타나면.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주어 표시 못하는 외국인이나 만약에 그 진짜 청각장애인들 말장애 또는 이제 언어장애인이라고 굉장히 무시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인들도 그렇고 주어 표시가 안 되는 한국어 문장 얘기하면은 보통 상대 안 해요. 사람이 언어장애로 보고서 말 못하는 한국말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하거나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냥 접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 요거 주어 볼 줄 아셔야 돼요. 주어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단어가 표현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문장이 표현된 거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거죠. 주어예요. 주어. 그죠? 내가 이거 불쌍하다 아니라고 그랬죠. 볼까지 이렇게 2층 3층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이게 뭐야? 진짜 불쌍한 거죠. 처참하게 불쌍한 거죠. 나는 이거 티 안 나타났어요. 이것도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문장이죠. 그죠? 여기가 공간 설정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이제 도와서, 그죠? 자, 고마워. 이거 고맙다 아니죠. 그죠? 하나의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선은 1인칭 공간을 보면서 이건 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고마운 거예요. 요쪽 공간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요거는 볼이 약간 부풀렸죠. 어느 정도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애를 써서 마음을 담아서. 그죠? 근데 아주 세지도 않아요. 센 건 아니에요. 그죠? 볼이 부풀긴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뭐에 반응을 하냐면, 야, 내가 무슨 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빌려주고 도와줬는데 요 감사하다 수화해서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밖에 감사를 안 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농인들 의사소통에서는 요 앞에 단어 이 정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10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작은 일 도와줬어.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는데 진짜 한 1000만 원급 굉장히 큰 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볼이 안 부풀렀잖아요. 그러면 뭐 난 요 정도 감사해. 그러면 분명히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싸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앞에 정말이 아니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건 주어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해보는 겁니다. 주어 이 시선에 의해서 주어가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많이 보시고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보면 그냥 보게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거 안 보면은 주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도 기대가 생겨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근데 그러다가 SK나 이렇게 수지 한국어 사용자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정보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볼맛이 안 나고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어가 뭔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농인하고 대화하잖아요. 여기에 정보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오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재밌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정보가 담겨 있거든. 생략돼 있는 게 아니라 볼 줄만 알면 주어 뭐 그냥 목적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감사하는지가 표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맛이 나는 거야. 재밌는 거야. 그것만 볼 줄 알면. 거기다 주변에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만 많으면은 신나지. 응? 쟤네들은 아예 못 보는 거. 왜냐면은 그 사람들 여기만 보거든요. 여기만. 근데 나는 여기 볼 줄 안다. 이러면 재밌죠. 완전히 그냥 신나는 거지. 요렇게 보는 사람이 되시고 돼요. 이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알고 보고 계속 보고 그러면 나부터도 아니까 의도를 담아서 그 이거 하나 하면서도 이제 의도적으로 정보를 담는 거야. 아, 요 공간을 이제 여러분으로 설정을 하고 이건 주어잖아. 주어니까 아, 주어 표시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공간 설정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누구를 보는지도 표시를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주어 그죠? 그다음에 불쌍한데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표시해 줘야지. 그죠? 이렇게 동시에 처음엔 천천히 해야죠. 그러니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라도 담겨 있어야 될 정보가 이렇게 다 담겨 있으면은 인정을 받아요. 이건 농인들 입장에서도 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그죠? 어느 정도 불쌍한지 그죠?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가 이렇게 담겨 있고 누가 일어나는지가 담겨 있으면은 볼만하죠. 이게 수화 사용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로 뭘 알려주거나 이제 수정하거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점점 속도는 이제 뭐 어떨 때는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속도는 빨라지죠.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거는 필수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냐는 거. 그러니까 단어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근데 필수적인 정보라고 하는 건 이런 2층, 3층의 문법 정보들을 말합니다. 주로 이런 이제 추가적으로 담긴 의미 정보도 그렇지만 이런 게 없으면 1층만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수화 문장이 아닙니다. 수화가 아닙니다. 뭐 그냥 좋게 말하면 수지 한국어고 그냥 암호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또는 언어 장애인의 발화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의 횡설수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봐요. 듣질 않잖아요. 언어 장애인이 얘기하는 걸 누가 들어요. 못 알아먹겠다 싶은 건데. 그러니까 못 알아 싶잖아요.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